이번 영상에서는 Graphics of Access 예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 예제이고요. 네, 우선 기준좌표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나 모델을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이 기준좌표계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오른쪽에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했는데 기준좌표계는 총 4가지 방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류를 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방식은 레프트 핸디드 코디네이시냐 아니면 라이트 핸디드 코디네이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업벡터죠. 업벡터를 Y축으로 설정할 것이냐 아니면 Z축으로 설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먼저 레프트 핸디드, 라이트 핸디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양손이 있잖아요. 왼손, 오른손. 그 왼손, 오른손을 가지고 이 각각의 좌표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핸드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레프트 핸디드 코디네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왼손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X, Y, Z축이 있는데 이 X축 있죠. 왼손의 검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를 일단 쭉 핀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X축하고 평행한 상태로 놓은 다음에요. 이 검지하고 새끼손가락을 손바닥 쪽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Y축이겠죠. 이 Y축 방향으로 이렇게 구부려 보는 겁니다. 그때 왼손의 엄지손가락은 어딜 향해 있냐? 바로 이 화면을 나오는 쪽으로 향해 있을 겁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녀석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 해보시면 왼손 좌표계는 이제 그 왼손의 그 엄지가 향해 있는 방향이 있죠. 그걸 기준으로 설정한 좌표계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라이트 핸디드 코디네이트 같은 경우는 오른손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좌표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X축이 있고요. 오른손에 검지하고 새끼손가락까지를 일단 쭉 핀 상태에서 X축하고 평행하게 놓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손바닥 쪽이죠. 오른손에.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Y축이 될 테고 이 Y축으로 일단 그 검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를 쭉 구부려 보는 거예요. 그때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은 어딜 향해 있냐? 바로 이 역시 화면을 나오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오른손을 대입을 해보면은 Z축이 반대로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왼손을 대입을 해보자면 이때도 역시 Z축은 반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업벡터 있죠. 그러니까 이 화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위쪽 방향을 향해 있는 벡터를 우리가 업벡터라고 하는데 그 업벡터를 Y축으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 Z축으로 놓도록 우리가 설정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좌표계를 다르게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왼쪽에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표는 지금 이 오른쪽 표하고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요소를 보시면 각각의 좌표계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도구들이 각각 어느 좌표계를 기준 좌표계로 설정을 하고 있나를 나타낸 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레프트 핸디드 코디네이트를 기준 좌표계로 쓰는 이 엔진들이 있어요. 유니티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다이렉트X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언리얼 엔진이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녀석들은 이제 레프트 핸디드 코디네이트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유니티나 이 다이렉트X 이 위쪽에 있는 녀석들은 업벡터를 이제 Y축으로 설정을 하는 거고요.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는 레프트 핸디드 코디네이트를 사용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Z축을 업벡터로 하는 이 녀석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라이트 핸디드 코디네이트를 사용하는 그 소프트웨어 엔진들을 보시면 일단 마야 그리고 오픈GL 3D Max, 소스, 블렌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Y축을 업벡터로 사용하는 녀석들은 이 마야 엔진이나 오픈GL이 있고요. 그리고 Z축을 업벡터로 사용하는 것들은 3D Max나 소스, 블렌더, 크라이 엔진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진들이 기본적으로 기준 좌표계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사이에 이제 변화는 다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조금 귀찮죠. 이제 단순히 보시면
여기 이제 레프트 핸디드에서 라이트 핸디드로 만약에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 Z축을 음의 부호인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이제 바꿔주면 되기는 하는데, 단순히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소프트웨어 구성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중간 과정에서 다양한 뭐 변화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준좌표계가 우리가 지금 설계하고자 하는 뭐 모델이나 이런 것들에 딱 일치하면 가장 좋은 거고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좀 약간 귀찮긴 하지만 변환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작짐은 어떤 좌표계를 쓰냐? 바로 이 right handed coordinate을 기본 좌표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아이작짐은 이 y-up axis나 z-up axis 둘 다를 스위칭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생성을 할 때 이 파라미터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터에 대한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 값은 일단 아이작짐은 기본적으로 라이트 핸디드 코디네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y-up axis를 디폴트 값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이 값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 simparams,라고 생성한 결국 이 API 함수에 의해서 리턴되는 어떤 뭐 구조체와 같은, 아니면 이제 클래스 객체가 되겠죠. 클래스 객체의 그 멤버 변수가 있을 건데 up axis라는 멤버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그 녀석을 지금 이 값으로 이제 치환해서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값인 y-up axis에서 이 z-up axis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시뮬레이터에다가 넣어가지고 생성을 하게 되면 이 시뮬레이터는 이제 여기 설정한 대로 z-up axis 기준으로 설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시뮬레이터만 이렇게 생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을 생성한 상황에서 그라운드 플레인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도 이 Y업이냐 아니면 Z업이냐에 따라서 이 그라운드 플레인에 노멀 벡터가 있어요. 그 노멀 벡터를 각각에 맞게 변경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2번 예제처럼 간단한 경우에는 지금 그라운드 플레인 정도 하고, 그 외에 이제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코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Y축하고 Z축만 바꿔주는 정도만 우리가 변경을 하면 되긴 하는데, 만약에 시스템이 복잡해진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정도보다 좀 더 복잡한 변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예제를 실제로 실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실행을 해볼 건데요. 여기 매뉴얼에 보시면 이름이 test graphics up.p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example 폴더에서 python 띄우고 test graphics up.py 해서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환경이 지금 생성이 됐고, 그 환경 안에 공 모양의 객체가 8개가 지금 떠 있어요. 제가 화면을 좀 돌려서 가까이서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환경의 기준좌표계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Show Selected Env Axis라는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준좌표계를 봤을 때 이 녹색 벡터가 위쪽으로 향해 있죠. 그렇다는 것은 제가 이 실행을 할 때 아무런 옵션 없이 기본 옵션으로 지금 실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녹색 좌표계가 위쪽 방향으로 향해 있다라는 것은 기본 값으로 이 y-up axis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아웃라인도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뭐 지금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프로그램상에서 임의로 이렇게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 여기 액터를 보시면 에셋이 0번부터 7번까지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바디스에서 볼에 대한 화살표를 눌러서 이걸 이제 펼쳐봤어요. 이 상태에서 이 show axis를 체크하게 되면은 이 각각의 객체에 대한 모델 좌표계죠. 이 로컬 좌표계를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기준좌표계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좀 다르죠. 기준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Y축이 위쪽으로 향해 있는 Y업인데 이 모델 좌표계는 Z업이 지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 객체하고 이 환경 사이에 기준좌표계가 다른 게 아니라요. 임의로 이 볼객체를 생성을 할 때 이 볼객체를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좌표계가 아예 다른 게 아니라 이 볼객체 자체를 생성할 때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X축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90도만큼 회전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같았으면은 이 Z축 파란색이 이쪽 방향, 그러니까 얘처럼 이쪽 방향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X축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90도를 회전시켜 버리니까 이게 뭔가 Z축이 업벡터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코드상에서 그냥 이 객체 자체를 회전시킨 거다. 즉 좌표계는 동일하게 지금 Y 업벡터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SL 1번도 마찬가지, 6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든 객체를 지금 X축 중심으로 마이너스 90도씩 돌린 겁니다. 그래서 기본값으로는 이제 Y 업벡터 기준좌표계를 사용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이걸 종료를 하고 제가 여기 보시면 옵션이 있어요. 이제 업벡터를 Z축으로 쓰겠다라는 옵션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옵션을 하이픈 2개 업 언더바 엑시스 언더바 Z 하고 실행을 해 볼게요. 동일하게 지금 환경이 뜬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를 체크해서 기준좌표계를 봤더니 이번에는 제가 지금 옵션 값으로 준 것처럼 Z축이 업벡터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웃라인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결국 이 옵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준좌표계를 Z 업벡터로 바꿨다. 이 부분을 알아두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액터 쪽에 있는 에셋도 보시면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볼의 모델 좌표계를 보시면 X축은 동일하고 Z축이 지금 원래 업벡터여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회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X축 중심으로 마이너스 90도 동일하게 회전을 했기 때문에 원래 위에 있던 Z축 좌표계가 지금 이 Y축 쪽에 향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있던 이제 원래 있던 Y축은 아래로 가 있겠죠. 이렇게.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볼 에셋을 생성할 때 볼 자체를 로테이션 시킨 거기 때문에 지금 좌표계가 뭔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기준 좌표계 자체는 동일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옵션인 Save Images 옵션을 해볼 건데 이거는 사실 이전에 설명드렸던 그 옵션하고 그러니까 동일해요. 환경에 지금 가상의 카메라가 있는데 가상의 카메라에서 얻은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를 파일로서 저장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폴더를 제가 미리 띄워놓긴 했는데 이건 지우고 다시 홈 폴더부터 가볼게요. 그 아까 실행했던 라인에서 하이픈 2개 하고 save 언더바 images 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지금 똑같이 실행은 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아이작짐 홈폴더에서 파이썬 example 들어가 보면 이 그래픽스 이미지 폴더가 생성이 됐죠. 여기를 들어가 보면 지금 뭔가 이미지들이 생성이 됐는데 계속 생성이 또 되고 있어요. 지금 프로그램 상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터를 그러니까 이 예제를 실행하는 와중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저장이 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매 프레임 저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30프레임마다 저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값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그렇죠. 지금 앞에 게 좀 잘린 것 같은데 210, 240,
270, 그러니까 지금 30씩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일단 이건 닫아 볼게요. 프로그램은. 그 상태에서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자, 우리가 아까 설정했던 이미지 있죠. 맨 처음에 그 뷰포트를 통해서 봤던 그 이미지 그대로를 이 가상의 카메라를 통해서 얻은 다음에, 그 카메라를 통해서 얻어진 이미지를 이렇게 파일로서 저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까지 해봤고, 이미지 저장까지 해봤고요. 네, 이 옵션을 사실 지금 여기 마지막으로 준 게 이제 Z축 업 액시스로 해서 이미지를 계속 저장하는 식으로 지금 데모를 보여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없앤 상태에서 기본값으로 둔 상태에서 세이브 이미지스만 옵션으로 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이미지가 저장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예제에서 이 차이점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Y업 액시스나 아니면 Z축 업 액시스로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형태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 예제에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거 지우고 이 상태에서 이 Z축 옵션을 지우고요. 세이브 이미지스만 이제 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Y업 액시스 상태에서 이미지가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떨어진 것까지 확인을 하고 제가 얼른 꺼 볼게요. 계속 저장이 되도록 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프레임이 좀 이제 씹힌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다시 0번째 프레임부터 잘 저장이 됐어요. 0번째 프레임, 30번째 프레임, 60번째, 90번째, 120번, 150번 이렇게 쭉쭉 30프레임씩 건너뛰면서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미지 형태를 보시면, 자, 처음에 이제 생성이 될 때 공중에서 생성이 된 상태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 0번째 프레임에서는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이미지가 저장이 됐고요. 이제 갈수록 떨어지다가 이제 완전히 땅에 붙어 있는 모습이죠. 그랬을 때 제가 아까 그 Z축 업 옵션을 준 상태에서 이미지를 저장했을 때하고 동일한 이미지가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안에서 이제 카메라 뷰 포인트라든지, 그러니까 카메라에 대한 이제 위치 및 자세 정보죠. 그 부분에 대해서 Y축하고 Z축하고 그 요소를 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변경을 하면은 이게 Y업이든 Z업이든 간에 우리가 뭐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아두시면 되고, 네, 예제 실행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래픽스업 액시스 예제를 같이 살펴봤고요.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는 아이작짐은 기본적으로 라이트 핸디드 코디네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Z업이나 Y업 액시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부분까지 알아봤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Z업이나 Y업을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단순히 이 값만 바꿔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수적인 여러 가지 인자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그라운드 플레인의 노멀 벡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요소들도 우리가 기준 좌표계를 변경함에 따라서 잘 변경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